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6월 소띠 여러분 앞에 오래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 징조가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려도 통장은 늘 제자리. 인간관계에서도 억울한 오해만 쌓여 속상하셨나요? 준비는 끝났는데 왜 결과가 안 보일까? 밤마다 한숨 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소띠 행운의 숫자와 색, 길일과 흉일, 방향, 건강 수치까지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 테니 휴대폰 메모장 켜두세요. 영상은 최소 2번 반복 시청해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 은은히 흐르는 777시 주파수가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틀어만 두셔도 좋습니다.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은 문장은 집단 의식의 씨앗을 심어 실현 확률을 높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달 최신 소띠 운세와 재물 꿀팁을 가장 먼저 받는 지름길입니다. 영상을 지인과 공유해 긍정 파장을 함께 넓히면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아이템은 일상 속 기운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대운을 여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달 흐름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력으로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지금 들판이 한껏 숨을 들이켜는 듯하니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단단한 기운을 타고난 소띠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흙을 일구고 씨를 고르던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6월은 마침내 씨앗을 심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적당히 촉촉하고 하늘은 지나치게 뜨겁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디작은 징조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공기에 살짝 섞여 들어오는 흙내음이나 우연히 마주친 지인의 짧은 한마디가 앞으로 5달을 좌우할 열쇠일 수 있으니 촉을 세워 관찰하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올해 대운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지 자연스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동료를 통해 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없이 건네는 작은 메모 안에 투자 종목의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때보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권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선배에게 안부 메시지를 먼저 보내보십시오. 의외의 제휴 기회가 손쉬운 대화 속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초순의 불안정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집 안동쪽 창가에 작은 초록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습기를 빨아들여 시야를 맑게 해주고 새로운 계절의 청량함을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금전운과 재물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의 지갑은 겉보기에는 평범해도 안쪽 깊은 곳에서 바람이 서서히 불어나는 중입니다. 격주 단위로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주에는 예기치 않은 소액 지출이 생겨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정비비나 건강검진 한방 치료비처럼 미룰 수 없는 지출이 들어올 수 있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 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잘 써야 다시 들어온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주가 되면 그 허전함을 메워줄 작지만 확실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프리랜서라면 단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고 직장인이라면 성과급의 윤곽이 잡힙니다. 셋째 주에는 투자 운세가 고개를 듭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나 중고거래 등에서 이익을 볼 기회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말 한마디에 서둘러 돈을 넣으면 씨앗이 땅 위로 노출되어 새가 쪼아 먹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읽고 비교하십시오.
넷째 주에는 잠깐의 숨 고르기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재점검하고 다음 달을 대비해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드값 결제일을 분산해 두면 현금 흐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현금 흐름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낭비 항목이 명확해지고 곧장 지출 구조를 다이어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예상치 못했던 소액 행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변에서 열리는 벼룩 시장이나 할인 이벤트를 살펴보십시오. 적은 값으로 꼭 필요한 품목을 장만하면 심리적 풍요가 재물운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건강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는 원래 체력과 인내심이 좋지만 이번 달에는 기혈순환이 매끄럽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대 분들은 새벽에 일어날 때 허리 깊숙한 곳에서 찌릿하는 느낌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옆으로 누운 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자세를 15번 반복해 주십시오. 50대 분들은 구강 건조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두통과 속쓰림이 함께 줄어듭니다. 60대 이상은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예고 없는 통증이 올 수 있으니 계단을 내려갈 때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는 습관을 버리고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디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70대 이후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면 순환이 좋아져 밤중 화장실을 자주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 창문 앞까지 2걸음 걸어가 목과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큰 병을 막아줍니다. 또한 가벼운 마사지볼이나 테니스 공을 발바닥 아래 두고 돌리는 것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80대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니 이번 달에는 국물량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를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연령별로 딱 맞는 소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번 달 소띠와 궁합이 잘 맞는 띠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뱀띠와의 만남은 지혜가 성실을 만나는 형국이라 지식 기반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뱀띠 지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소띠는 실행의 바퀴를 굴려 두 사람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양띠와의 조합은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숨어 있어 감정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애정운에서는 양띠 파트너가 소띠의 무뚝뚝함을 부드럽게 녹여주어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돼지띠와의 인연은 금전 흐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돼지띠 특유의 느긋함이 소띠의 신중함과 결합하면 대담하되 위험을 통제하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숫자로 확인 가능한 목표만 논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방지하고 실질적 성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협업 일정을 잡을 때는 길이를 택해 시작 회의를 하십시오. 좋은 시작이 계획 전체를 순풍에 실어보낼 것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를 사례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첫째, 오래된 메모지, 더미입니다. 과거의 다짐이나 기록이 층층이 쌓여 있으면 오래된 기운이 현재의 공간을 눌러 돈줄이 숨을 못 쉰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금이 간 머그컵입니다. 애군을 담고 있던 용기가 깨지면서 안 좋은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방 안을 떠돌게 되니 바닥에 작은 갈라짐이 있어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흉일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양력 6월 8일은
달이 남쪽을 크게 비켜가며 어둡고 습한 기가 지면에 깔리는 날입니다.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는 중요한 계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은 천라지망이 겹치는 날이라 친구와 가벼운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6월 26일은 지지충과 삼형살이 동시에 작용하는 강력한 휴일입니다. 금전거래나 결혼식 날짜로는 불리하니 다른 날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그 전날 밤 현관불을 30분 정도 밝혀 어둠 속 금기를 몰아내면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식이라도 마음을 담아 실천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일도 짚어드리겠습니다. 6월 4일은 새벽부터 동쪽 하늘이 맑게 열리며 태양과 풍수가 손을 맞잡는 날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심호흡 3번만 해도 운이 깨어난다고 전해집니다. 6월 13일은 달과 별이 물의 기운을 품어 재물의 샘이 솟구치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금융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승인이 신속하게 날 가능성이 큽니다. 6월 22일은 토양이 가장 건강한 날이라 부동산 계약 체결 기운이 좋습니다. 이날 오후에 땅을 밟으며 5걸음씩 3번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외우면 원하는 땅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제 길을 가운데 하나라도 활용하시면 상반기 내내 복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달 행운의 숫자와 색깔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숫자는 2, 86, 24, 32, 44입니다. 외우기 쉬운 두 배수라 기억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신청할 때 숫자 2개를 선택하거나 휴대폰 시간 맞추기를 16분에 해보는 작은 행동도 운의 스위치를 켜는 촉매가 됩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한 녹색, 베이지, 우유빛, 아이보리, 그리고 회색이 섞이지 않은 선명한 흰색입니다. 행운 색깔과 숫자를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구체적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한 녹색은 관엽식물 잎의 색과 가장 가깝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두거나 휴대용 텀블러 색을 연녹으로 골라 보십시오. 베이지는 흙 속 미네랄의 빛을 담고 있어 요리할 때 사용하던 낡은 도마를 밝은 우드톤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는 진주를 연상케 하는 은은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 침대 커버나 러그에 쓰면 숙면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숫자 2는 짝을 이루는 화합을 뜻하니 대화방 이름 끝에 숫자 2를 붙여 보십시오. 8은 재물이 누적되는 무한대 기호와 닮았고 16은 이 배수 구조가 한 번 더 확장된 형태라 현관 비밀번호 4자리 중 앞 2자리를 16으로 시작하면 장기적 재산 증가에 유리합니다. 24는 하루의 순환을 닮아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며 32와 44는 어깨를 넓히듯 영향력이 확장되는 힘을 가집니다. 이렇게 숫자와 색을 생활 속 물건 하나하나에 담아 두면 매일 흘러가는 시간이 곧 재산을 불리는 시간이 됩니다. 연도별 로또 운세를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61년생 신축생은 둘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서쪽 창문이 있는 방에서 번호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2와 8을 포함해 연속 숫자 2개를 넣고 나머지를 한 칸 띄어서 구성하면 돌아오는 주 수요일 발표에서 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5장 이하로 간소하게 도전하면 운이 더욱 깔끔하게 집중됩니다. 73년생 개축생은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동네를 가로지르는 큰 길, 끝 복권 판매점이 행운의 장소입니다. 16과 24를 엇갈리게 배열하고 남은 번호를 홀수와 짝수를 반복해 적으면 적중 확률이 높아집니다. 49년생 기축생은
넷째 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평소 잘 가지 않던 재래시장 내부 가게를 방문해 보십시오. 문 앞에 놓인 화분잎이 싱싱하다면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숫자 32와 44를 꼭 포함하고 낮은 숫자와 높은 숫자를 포개듯 배치하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연령대 모두 적은 금액 내에서 즐겁게 도전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복권은 인생을 바꾸는 뇌관이 되기보다는 순간의 재미와 희망을 주는 불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언을 적용할 때에도 잃어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 실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로또 번호를 고르면서 지난 한 달 감사했던 일을 3가지 떠올리면 그 감사한 기운이 번호를 타고 들어가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풍수 팁도 기억해 두세요. 꿈 해몽도 짧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띠가 꾸면 좋은 꿈 첫째는 맑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꿈입니다. 우물은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재물이 모여있는 저장고를 뜻합니다. 동틀녘에 이 꿈을 꾸었다면 이틀 안에 반가운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넓은 들판에서 황소를 따라 걷는 꿈입니다. 소는 당신 자신을 상징하고 들판은 기회의 무대를 의미합니다. 꿈속에서 황소가 여유 있게 풀을 뜯고 있었다면 투자 시장이 안정될 신호라고 풀이합니다. 셋째는 푸른 대나무 숲 사이로 햇빛이 비추는 장면을 보는 꿈입니다. 대나무는 위로 곧게 뻗어가는 성장의 상징이니 계획하던 공부나 자격증 시험이 있다면 바로 도전할 때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흉몽도 있습니다. 얼어붙은 연못 위를 혼자 걷는 꿈을 꾸었다면 주변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꿈 또한 이번 달 재물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이니 자산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운과 사업운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정운은 중순 이후 화목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평소보다 대화를 길게 이어주려 하니 귀를 기울이고 칭찬 2마디를 넉넉히 건네면 작은 정성 하나가 큰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6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가족 식사를 집에서 준비해 보십시오. 손수 차린 밥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이 깃들고 그 정이 당신의 재물운을 보호하는 투명한 방패가 됩니다. 사업운은 마케팅과 홍보 쪽에서 빛이 납니다. SNS 라이브를 평소보다 15분 더 진행해 보세요. 당신의 꾸준함이 온라인 알고리즘에 포착되어 새로운 고객을 부르는 호출음이 들릴 것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매장 앞 A보드를 깔끔한 아이보리 톤으로 교체하고 숫자 8과 16을 조합한 할인율을 적어 보십시오. 계산대 앞 줄이 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간절한 소망을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달 더 좋은 기운을 담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늘 같은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